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스트롯2에 출연 중이자 시아의 멤버였고 발라드 가수 말고 트롯 가수로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출연한 김연지 씨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고난 기운, 명을 볼 텐데요. 정화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화라는 건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조용히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걷는 사람, 정화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막 보여주고 끼가 많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꾸준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노력입니다. 깔고 앉아 있는 게 식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게 상관이기 때문에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 노력하는 거,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게을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재능을 봐야 될 텐데 화계, 그 다음에 역마입니다. 자, 화계가 두 개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감각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갈고 닦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화계가 두 개 있다는 거는 자기 개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것이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노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잘 팔리는 노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크게 뜰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제대로 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바로 화계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성향 자체도 정화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끼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피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형을 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싫어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감각적이면서 자기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관이라는 배우자 복은 사주에 없어요. 그래서 워낙 일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남자를 만나서 남자한테 기대어 살고 뭐 남자를 따라 살고 이런 거는 좀 없어요. 차분한 성격이지만 자기 일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혼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식상이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운 바뀌는 타이밍을 봐야 될 텐데요. 이 사주의 힘부터 봐야 되겠죠. 자, 화가 두 자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목도 한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식상이 워낙 많은 사주라서 좀 신약해 보이는 사주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운대를 봤을 때도 신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단지 오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염상격이라는 아주 신강한 사주로 바뀌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운대가 비슷해요. 그러면 일단 신약하다고 보자면 이 사주에는 목과 화의 운이 아주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세부터의 10년 운을 보자면 을미대운이에요. 애매해요. 왜냐? 을목이라는 건 내 힘이지만, 내 의지지만 미토가 들어온다는 거는 일은 많아요. 어떤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활동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대운이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러면 올해 운을 볼 텐데 경자년이에요. 경금이라는 것, 자수라는 것 다 내 힘이 아니죠. 그러니 지금 20년의 운이 좀 애매해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잠이원진세는 원진살도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은 더 애매해요. 신축년인데 이게 충미충이 되어 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운이 좋지 않은 운이에요. 일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고 뭐 스케줄이나 이런 활동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특히 위장이나 이런 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운이라서 이 사주는 내년에 좀 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운이에요. 자, 그런데 대신에 이 사주가 37세부터 운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 목화운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7세부터 바로 목화운이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대놓고 목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37세 이후에 아주 큰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고, 그것이 해년 2022년에 봤을 때도 목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임수가 들어오지만 이거 정임한목이거든요. 그러면 37세 이후와 이전을 봤을 때 37세 이후가 아주 좋은 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사람의 인기와 힘을 얻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라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올해와 내년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조금 지치고 자기 개성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힘들 수 있으나 37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 안에 어떤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운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김현지 씨의 운명을 기준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조언, 조금만 기다리셔라. 그리고 내년에 무리하지 마셔라. 왜? 내년이 충미충이라는 충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일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해요. 이랬을 때 건강을 상하거나 아니면 구설수, 십일수, 관제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년에 어떤 계약을 잘못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운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홉수 얘기를 해요. 이 아홉수라는 개념은 운과 운이 달라지는 시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이라는 운이 9년 마지막 운에서 이제 10년째 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9년째 운을 아홉수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사주 전체에서 내년이 가장 큰 아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전과 이 이유가 달라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운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게 중요한 운이거든요. 내년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운이에요.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 계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뭐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회사 계약 잘못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예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이 가장 중요한 또는 위험한 운이거든요. 내년에 어떤 계약을 성급하게 한다거나 막 조금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막 내가 무리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나에게 좋은 운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내년은 조금은 천천히
내년보다는 그 이후 내후년을 보고 좀 그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던 것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끼고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